7주차 일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6시그마라는 겁니다. 이 6시그마는 혹시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품질 쪽에서 TQM 다음에 이제 나온 그 개념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쭉 얘기를 해왔듯이 품질 쪽에서는 이제 누적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시그마는 TQM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육시그마를 하나의 그 기법으로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육시그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그 육시그마를 프로세스 개선 기법 중에 하나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시그마에서 그 시그마는 그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데요. 그 표준 편차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통계학에서 분산을 루트로 씌운 개념 아닙니까? 근데 분산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단위로 보통 이해를 보통 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 육시그마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우리 정규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규분포를 보통 이렇게 그리죠. 종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정규분포에서 이 가운데는 이제 평균을 나타내죠. 평균은 보통 뮤로 이렇게, 뮤라고 해갖고 기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보통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뮤를 기준으로 해서 뮤 플러스 3 시그마, 여기는 뮤 마이너스 3 시그마 이렇게 하면 요 면적이 거의 뭡니까? 요 면적이 99%가 넘죠? 그래서 요 바깥으로 나가는 요 면적 있잖아요. 요 면적, 요거의 합은 거의 0에 가깝게 됩니다. 하물며 이게 뮤 플러스 6시그마, 뮤 마이너스 6시그마 그 바깥으로 나가는 면적, 그거는 거의 0이죠. 근데 여기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이 이제 그 불량 확률 혹은 뭐 결점 확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0으로 거의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시그마를 이제 통계적 관점에서 그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변동을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6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 바깥으로 나가는 거의 제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변동을 줄여서 결점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서요. 그래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추가하게 한다는 거. 즉 고객의 감동을 얻는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6시그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6시그마를 적용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세스 개선 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산이나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의 품질 분석 기법과 광범위한 통계 기법을 적용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물을 야기하는 프로세스 인풋을 찾아내고, 그 결과 인풋의 변동을 최소화하고 더 일관된 제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동을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점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시그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마는 이제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품질 용어로는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불량품 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수준이 높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깥으로, 그러니까 아까 정규분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면적이 거의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수준이 높다는 거는 불량품의 수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수준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확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의 양쪽 바깥 면적이라고 그랬죠. 이 면적이 거의 0에 가깝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의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 바깥쪽 면적을 보면요, 그게 거의 0에 가깝긴 하지만 0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 확률이 보통 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만을 곱하면은 3.4가 되거든요. 그래서 6시그마는 불량률은 이제 요 정도가 되는데 여기다 100만 개를 곱하면은 그 3.4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개 중에서 3.4개 정도의 불량이 생기는 수준,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통계학에서 실제로 그 확률을 계산해 보면 이게 0.000034가 아니고요. 사실은 0.0000027입니다. 사실은 이게 3사가 아니고 27이에요. 근데 왜 3사라고 그러냐?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센터링 에러라는 중앙 오류라는 걸 이제 반영한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뭐 공부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마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거나 뭐 해서 마모가 되면 결국은 약간의 뭡니까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약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약간 높게 이제 잡은 거죠. 그래서 불량률을 약간 높게 잡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중앙이 이동해갖고 1.5 시그마 정도 이동했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약간 이제 그 마모 같은 거로 인해서 불량률이 약간 높아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개를 만들면 3.4개 정도의 불량이 생기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육식마 수준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개를 만들면 3.4개 정도의 분량이 생기는 수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즉 세탁기를 100만 대 생산하면 3.4대의 분량 세탁기가 생산되는 수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품에는 다양한 품질 특성들이 있는데 세탁기 한 대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탁기 한 대에서 발생하는 결함 수가 100만 개의 기회가 있다면 그 중에 3.4개 정도 생기는 수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결함 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100만 귀에단 결함수 그래서 DPMO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 DPMO라는 거는 Defects per Million Opportunities. 그거의 앞자를 딴 거고요. 가끔 가다가 DPMO 대신에 ppm이라는 걸 쓰기도 하는데 ppm은 Parts per Million 그거의 앞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한 대에 발생할 수 있는 평균 결함수를 의미하지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100만 개 생산하면 한 3.4개 정도의 분량이 생기는 수준이다. 그런 식으로 보통 이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수준하고 불량품 수의 관계는 여기 지금 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6시그마 수준 그러면은 여기 이제 3.4개의 분량이 생기는 수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4시그마, 5시그마 수준은 각각 이 분량 수가요. 한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6시그마를 달성한 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6시그마 수준을 달성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보통 4, 5시그마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업에서는. 사실 이제 100만 개를 이렇게 뭐 생산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분량이 한 230개 정도 생긴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6시그마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럼 6시그마를 그 기업에 적용할 때 뭘 하는 거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프로세서 개선과 관련된 그런 기법들을 배우는데요. 그 DMAIC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일단 6시간의 특성부터 우리가 조금 알아보는 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그 기법 속에는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통계학이 많이 이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프로세스 개선을 하려면 뭐 측정도 하고 분석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은 이 통계학이 굉장히 많이 이용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특이하게 육시그마를 이제 실천하는 그런 기업에서는 조직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 벨트제라고 그러는데요. 육시그마를 도입한 기업들은 이제 벨트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리더십 그룹 위원회가 있고요. 프로젝트 스폰서 챔피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육시그마 실행 리더 혹은 코치로 마스터 블랙벨트라는 벨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팀 리더 혹은 프로젝트 리더로 블랙벨트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블랙벨트가 굉장히 핵심이고요. 벨트제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린벨트가 있어요. 이 블랙벨트하고 그린벨트가 핵심이에요. 벨트제에서. 그래서 이 블랙벨트하고 그린벨트는 일종의 그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태권도나 유도에서 이런 벨트를 따잖아요. 시험을 보든지 해갖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린벨트나 블랙벨트는요, 여러분들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쳐서 여러분들이 그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 근데 그린벨트를 먼저 따야 되고요. 그걸 따고 나면 이제 블랙벨트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벨트가 중요하냐면 그린벨트를 따야 그걸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책임지고. 블랙벨트는 물론 이제 그린벨트를 이제 감독하고 자기 자신도 물론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지만 개선 프로젝트를 그린벨트를 이걸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옐로벨트라는 거는 이건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거든요. 육시그마를 도입한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은 전 직원을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옐로벨트를 따도록 만들어요. 기업에서 육시그마를 도입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 도대체. 물론 이제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육시그마를 도입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일단 육시그마도 이게 이제 TQM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데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육시그마가 이제 TQM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육시그마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일단 처음에 고객에 대한 진정한 관심입니다. 이거 이제 TQM에서도 나왔죠. 결국은 프로세스 개선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지금 프로세스라는 게 결국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해 갖고 고객 만족이나 고객 감동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결국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게 바로 이제 불량이나 결함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뭐 분석, 그 다음에 측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객에 대한 진정한 관심 이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와 사실에 의한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자료 수집이랄지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랄지 그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통계학이 많이 이용된다고 그런 말을 했죠. 그 다음이 이제 프로세스 지향, 관리 그리고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개별 활동에 이제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 활동들의 집합, 즉 프로세스의 개선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향적인 경영이라는 건데 이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면 좀 늦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품질 비용 이론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함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프로세스를 이제 개선해야 된다. 그죠? 아예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상호 협력입니다. 결국은 기업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의 그죠? 요구사항 이거를 이제 충족시키는 건데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완벽을 향한 노력 실패에 대한 용인이에요. 육시그마에서도 결국은 뭐냐면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완벽성을 추구하는 거 이게 그 추구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패에 대해서 만약에 그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들려면 그 실패에 대한 용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실패를 하면은 오히려 그걸 포상을 하는 그런 기업조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제 북돋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벌칙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육식마의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육식마의 장점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개선 활동을 하게 되면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거는 이미 증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히 이제 그 이 육시그마를 초기에 도입한 기업 중에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이에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기업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걸 도입하게 된 거고요. 육시그마의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벨트제 같은 게 운영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교육 같은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옐로벨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린벨트나 블랙벨트 같은 경우에는 그 벨트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비용도 좀 들죠.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만약에 누구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뭐 따오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비용이 좀 든다는 그런 게 이제 단점으로 지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육시그마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육시그마 5단계 접근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육시그마를 도입하는 기업은 결국은 뭘 하냐면 벨트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고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걸 실천을 해서 이제 개선하는 거죠. 그 개선이라는 게 결국은 뭘로 이어지냐면 이제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프로세스 개선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 수행 단계가 이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DMAIC. 그래서 뭐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게 TQM하고 6시그마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TQM은 왜 그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좀 모호하다 그랬죠? 특성은 얘기를 했는데, 9가지 정도 특성은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그 기업 상황에 맞게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한 거고요. 여기 6시그마는 특징이 뭐냐면 보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요 단계를 거쳐서 해라.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DMARC가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죠. 측정, 분석, 개선, 관리. 요거의 그 영어의 앞자입니다. DMARC가. 그래서 정의는 뭐 define, 측정은 measure, 분석은 analyze, 개선은 improve, 그다음 관리는 control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자를 딴 게 DMARC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육시그마는 뭐냐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의 대상,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 분야를 한번 보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뭐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고객 불평, 자재가 폐기될 때 그죠? 재작업 하는 경우. 반품, 보증 클레임, 잔업, 과잉 재고,
제품이나 서비스 전달 비용 관련돼서 고객 서비스 비용, 그 다음 사업 평균보다 낮은 운영 수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발견을 해서 그 문제를 이제 그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5단계를 이용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5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정의 단계입니다. 정의 단계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프로젝트 범위를 정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그거를 알아보고 우리가 이번에 프로젝트 수행할 때 어느 정도 범위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할지 그걸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범위 정할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문제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도출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범위를 좀 작게 축소해서 하는 게 나중에 결과를 얻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프로세스 파악을 위해 가지고 SIPOC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이용이 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단계별로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양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정의 단계에서는 문제점, 기회 진술서, 뭐 이걸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 양식을 이용을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고객 만족과 관련된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주로? 그래서 고객 요구사항 파악 이런 걸 위해 가지고는 뭐 예를 들면은 카노 모델 이런 게 이용될 수 있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단계는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할지 그거를 이제 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측정 단계입니다. 이 측정 단계라는 건 뭐냐면 현행 프로세스의 성과를 측정하는 단계.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서 왜 측정 없이는 개선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그걸 실천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또 결과를 측정을 해서 그 이전하고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것만 핵심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분석 단계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아까 측정 단계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을 이용해 갖고 분석을 해서 이제 원인 찾아내고요. 그 찾아낸 다음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이랄지 뭐 여기 있죠. FMEA 기법. FMEA 기법은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단계별로 이런 그 뭡니까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사실 이 기법들은 어디서 배운 거냐면 아까 그린벨트, 블랙벨트 얘기했죠. 벨트를 딸 때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 내용의 한 반 정도는 통계학입니다. 통계학.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기법들을 배워요. 양식들도 물론 보게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단계는 뭐냐면 이제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개선된 프로세스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뭐 관리도 얘기가 나오죠. 이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관리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그 도구들은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미리 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도구들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정의 단계에서 우리 아까 얘기한 SIPOC라는 다이어그램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찾는 데 이용되는 생선뼈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FME 기법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IPOC는 영어의 앞잘 딴 거예요. 여기 이제 supplier, input, process, output, customer 이게 요거에 이제 앞잘 딴 건데 이거는 언제 이용되는 거냐면 문제가 뭔지 이런 거 이제 파악할 때 그 프로세스의 전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세서 관련된 거를 파악할 때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 전체에 보면은 공급자는 누구이며, 인풋은 무엇이며, 실제 프로세서는 무엇이며, 아웃풋은 무엇이며, 고객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를 만드는 겁니다. 공급자는 누구고 여기에 인풋, 프로세서, 아웃풋, 고객 이 관련된 그 자료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파악을 하다 보면 이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죠? 물론 이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프로세스에 그 익숙한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프로세스에 익숙해야 그 문제의 핵심을 잘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은 이런 표를 한번 작성해 보면 대략적으로 그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좀 알게 되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SIPOC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생선뼈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죠. 이거는 그 일본 사람이에요. 이시카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뭐 예를 들면 불량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불량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적는 거죠. 어떤 불량인지. 그러면 그거를 찾아 들어가는 건데요.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건데 뭐 한쪽은 사람 쪽, 그 다음에 뭐 한쪽은 기계 쪽, 그 다음에 한쪽은 방법 쪽, 한쪽은 뭐 자재 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포함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람 쪽이다 그러면 또 가지를 쳐나가죠. 사람과 관련된 어떤 게 문제인지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기계와 관련된 거는 뭐 또 기계의 뭐와 관련된 건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생산뼈 다이어그램이라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원인을 무슨 불량이 생겼다 그러면 불량 원인을 체계적으로 찾아갈 때 이게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FMEA 기법인데요. FMEA는 뭐에 앞잘단 거냐면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실패 유형 및 영향 분석이라는 건데 이 FMEA 기법은요 사실은 위험 관리와 관련돼서 많이 이용되는 그런 기법인데요. FMEA 그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실질적으로 그 한번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FME 대상이 되는 프로세스를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지만 프로세스 선정할 때 너무 광범위하게 선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프로세스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기능 팀을 구성을 해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함되면 좋겠죠.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서 모든 단계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패 유형과 원인에 대한 리스트를 만듭니다. 각각의 실패 유형에 대해서 위험 프로파일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실패 발생 가능성, 탐지 어려움, 심각성에 대한 점수를 이런 걸 부여를 하고요. 여기 뭐 구체적으로 지금 점수 어떻게 부여하는지 이런 거를 여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발생 가능성을 1에서 10점 이렇게 부여하고 실패 탐지 어려움 1에서 10점 부여하고 실패 심각성 이거는 1에서 10점 부여해가지고 이걸 다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위험 프로파일 점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 최대점이자 10점, 10점, 10점 아닙니까? 그 곱하면 최대가 1000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1점에서 1000점까지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위 10개 실패 유형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 단계로서 이 RPN을 이용을 해서 즉 위험 프로파일 점수를 이용해서 개선에 대한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